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찰대 편입, 자소서 및 학습계획, 그 다음에 논술, 면접까지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김중일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된 건 지금이 바야흐로 시즌 아니겠습니까? 시즌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막 편입을 위해서, 특히 경찰대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어떻게 본다면 중요한 목표를 향한 첫 스텝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혹시 자소서에서 기본적인 골격을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해서 막연한 분들을 위해서 준비된 수업이고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소서 형식 자체와 그 다음에 학습계획서에 대한 준비 과정을 얼마나 충실히 할지를 저와 같이, 물론 시간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주 대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그런대로 여러분들이 제가 여태까지 일단 자소서에 대해서 오랫동안 노하우를 쌓았던 과정이었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자리가 또 마련됐다고 봅니다. 좋은 인연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조금 더 좋은 성과를 거두시길 기대하는 게 제 바람이기도 합니다. 각설하고 시간이 많이 없으니, 여러분들이 대입 지금 대학을 재학 중이신 분들이 일단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실 텐데, 수시에서 일단 지원할 때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이미 써봤던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학을 들어갈 때 수시 자소서와 편입, 특히 경찰대 편입 자소서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부터 아셔야 되겠죠. 물론 대입 수시 자소서도 면접을 위한 준비 과정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문항 자체가 세계 문항으로 지금까지 기술하셨던 거는 아마도 쓰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나름대로 진지하게 쓰셨던 것도 다 일단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런데 경찰대 편입 자소서는 여러분들이 기타 여러 가지 정보가 없는 입장에서 바로 대학 본부가 얼마나 여러분들이 써냈던 자소서를 토대로 해서 이걸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학습할 수 있는, 경찰대라면 하이클래스 아니겠습니까? 많은 지원자들이 선망하는 학교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게 공직관과도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일단 대학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을 엄격하게 심사할 수 있는 중요 자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 스텝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제출했던 여러 가지 일단 편입 지원서들 이외에도 자소서를 통해서 진솔하게 여러분들과 일단 여러분들의 자질과 능력을 어느 정도 간파하겠다는 대학 본부 측의 입장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수시 자소서도 물론 중요하지만 특히 편입 자소서는 거기다가 경찰대 자소서는 매우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그동안 오랫동안 이 대입 자소서를 수업을 진행을 해왔던 경험으로 봐서 많은 분들이 자소서를 진솔하게만 쓰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렇게 물론 진지하게 또는 진정성 있게 쓰는 것은 물론 중요한 가장 기초이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근 방법은 그런 진지함 가지고는 좀 문제가 있죠. 좀 다른,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가 이걸 진행해야 될지 아이디어가 조금 더 일단 구체적이고 실용적으로 접근해야지 성공적인 자소서를 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자소서를 쓸 때 여러 가지를 항목마다 5개 항목이 있는 건 다 아시죠? 그런데 항목 하나하나를 진지하게 접하면서 어떤 내용을 쓸지를 고민하고 있는 건 너무 좋은데, 근데 대부분 다 대입 자소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자소서라고 얘기하는 건 형식적인 글의 나열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걸 써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 경찰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동안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를 여러 에피소드, 사건들을 쭉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하나하나 이걸 대입하는 과정으로 조금 더 퍼즐식으로 진지하게 접근해야지 성공적인 자소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문장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표현력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걸 기록할 수 있는 중요한 에피소드를 얼마나 내가 진지하게 또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느냐, 이런 싸움이라고 봐도 크게 일단 무리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자소서에 접근할 때 최소한 이게 사실 5개 항목에서
2장 정도의 사실 많다면 많고 짧으면 짧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분량을 압축적으로 제대로 기술할 수 있으려면 적절한 에피소드를 개발해서 그 에피소드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진정성을 표출하는, 그래서 있는 대학 본부 측 입장에서도 이 글이 여러분들의 그 우수한 능력을 간파할 수 있는 중요한 에피소드임을 인지하고 또 그 하에 여러분들의 능력을 간접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일단 판단하고 아마도 이걸 평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루한 자소서, 그러니까 뭐 좋은 말만 쭉 나열해가지고 문장의 연결적 구조가 되어 있는 자소서는 정말 진부한 표현을 일단 평가를 받고 당연히 이거에 따라서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없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흥미롭게 기록하셔야 됩니다. 흥미가 선정주의에 빠져가지고 나름대로 재밌게 구성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에피소드는 흥미를 유발하는 부분이고 그 에피소드 속에 지원하는 항목마다 여러분들이 뜻하고자 하는 또는 목표하고자 하는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을 묻어서 표출하는 게 좋지 않을까. 매우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힘에 붙이시면 여러분들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일단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어려우신 분들은 이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이렇게 기술하는 건데 혼자 여러분들이 읽어내시기엔 조금 일단 벅찰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때로는 도움이 필요하다면 여러 전문가들이 있을 테니까 그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제가 중요한 팁은 먼저 여러분들이 대학 일단 2년 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 그리고 지원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목표를 일단 향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노력들, 이런 것들을 사건별로 한 번씩 일단 끄집어내 가지고 일단 어느 정도 전후 과정을 마치 사건을 하나의 기록하는 것처럼, 즉 에피소드를 개발하는 게 주요 목적이다라고 먼저 선행 작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에피소드를 개발하는 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일입니다. 그죠? 그리고 지원의 5개의 항목에 대해서 이해를 조금 더 본격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지원 동기에 대한 부분이 첫 항목으로 나오는데, 과연 내가 이 학교를, 즉 경찰대학교를 왜 지원하게 됐는지, 결국 경찰대를 지원했다는 얘기는 궁극적으로 경찰관에 입문하기 위해서, 그리고 직업상으로도 전문 경찰관이 되고자 하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경찰대 이후에 나오는 간부급으로 일단 본인이 일단 우리나라의 치안을 담당할 수 있는 중요한 직책까지 맡고 있다는 얘기는 단순하게 직업을 선택하는 의미가 아니고요. 국가를 위해서 봉직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나는 일단 경찰관이 왜 되고자 하는지 그 취지가 분명히 묻어나야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 대학교에 들어가서 나름대로 자기 개인적인 어떤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속성이 드러나면 안 되겠죠. 아무래도 공익에 관련된 공직자의 자세의 본연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미리 잠재웠던 내용을 표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원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경찰대에 지원해서 졸업하고 나서 하나의 직업으로 생각하면서 일단 임하겠다는 생각보다는 국가에 대한 사고가 조금 다른 분들과 남다른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표출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그냥 상위권 대학이고 또 그 다음에 자기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지원했어요라는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면접에서 다 필터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자기의 소명의식이 분명히 드러나야지 좋은 자소서와 나중에 후에 면접에서도 그게 드러나겠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준비하셔야 될 부분은 분명합니다. 그죠? 일단 본격적으로 자소서의 항목별로 중요한 포인트 지점을 짚어 드릴 테니까 앞으로 시간은 길게 일단 할애되지 못하니까 압축해서 제가 설명드리고, 추후에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기회가 온다면 조금 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면 기억을 하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기도 합니다. 일단 먼저 들어가 보실까요? 항목을 우리가 보통 자기소개서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경찰대에서 원하는 인재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제시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인재라는 걸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못해 항목을 기술하는 분들은 없겠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하나의 허들인 걸 알기 때문에 자소서는 끝까지 면접까지 올라갈 자료라고 생각한다면
단순하게 그냥 항목을 채우는 방법으로 쓰시면 안 되겠죠. 문장 하나, 표현 하나, 어휘 하나에도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쓰셔야 되는데, 물론 그렇게 골라내는 어휘, 그 다음에 문장, 표현 다 좋지만 내용이 형식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아무래도 표현 자체가 아무리 정교한 표현이라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진정성을 담아놔야 되겠죠. 그러니까 대학에서 뭘 원하는지를 여러분들이 간파하셔가지고 본인이 일단 균형 잡힌이라는 얘기는 좀 어려운 얘기지만 여러 가지 인재라고 얘기할 때 요새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얘기를 해서 다빈치형이라고 얘기하는 골고루 어떤 항목에선지 순발력 있고 응용력 있는 그런 인재가 요새 요구되고 있는 공직관에 적합한 인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매몰되거나 아니면 몰두돼가지고 다양한 면모를 현대사회는 정보화 사회 이후에 다층적으로 변화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단순하게 고립된 사고로 그 다양한 표현과 다양한 양태와 현상들을 제대로, 그러니까 공직자는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높은 시각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신안보, 결과적으로 새로운 전통 안보 이후에 다양한 주제별로 대표적인 게 뭐겠습니까? 지금 잠깐 벗어난 얘기지만 코로나 사태 같은 우리가 2019년 이후에 코로나의 고통을 지금도 현재 계속 진행 중인 과정인데, 그러면 제일 불안한 게 뭐겠습니까? 국민들이 보건안보에 대한 걱정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실생활에 연결이 되고요.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우리나라에 심각한 타격을 주기도 했고요. 그죠? 이런 것들이 누적되어 있는 과정이 지금 우리나라의 전통안보 이외에 보건안보라고 불리는 신안보의 하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안보라고 얘기하는 게 꼭 국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국가 내부에서 치안과 일단 안정적인 국민들의 일단 법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공직적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조금 벗어난 말씀이지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균형 있다는 표현은 뭐냐면 결국 여러 부분을 총괄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공직자의 다양한 시각이 필요한 그런 인재를 요구하는 게 경찰대학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비중은 비록 여러분들이 본 시험인 일단 필기 시험보다는 떨어질 수는 있을지라도 변별력 면에서는 이게 아주 유용한 그리고 효과적인 전형 구조인 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대학에서도 자기소개서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스텝이라고 생각을 하고 엄밀하게 일단 그들이 요구할 수 있는 인재, 적합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여기는 것도 분명하죠. 그죠? 그로 구체적으로 일단 바로 들어가시면 항목이 도대체 뭐가 나와 있습니까? 5개 항목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원동기 제일 중요하죠. 특별활동은 대학 동안에 여러분들이 보여줬던 활동을 내부적으로 보여줘야 되고요.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걸 다 쭉 나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관련된 내용들은 지원서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과외활동은 특히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대학 때 일단 경찰대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끌어내서 제시하시는 게 하나의 중요한 항목이고요. 인생관과 자신의 장단점은 때로는 이게 약간 구태의연한 과거에 있는 자소서에 많이 들어가 있는 항목이고 요새 자소서는 보통 들어보셨죠? NCS라고 하는 직무 자기 적합성에 관련된 항목과는 좀 거리가 먼 부분이기도 하고요. 요새는 이런 거 잘 요구하지 않은데 경찰대는 아무래도 공직에 가까운 일단 그 공직에 관련된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답게 과거의 중요한 항목인 인생관을 물어보거나 아니면 자신의 장단점을 스스로가 간파해서 제시하는 항목을 여전히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전 경찰관이 될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데 누가 모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것 자체가 특수대학 아니겠습니까? 아예 집중적으로 국가 치안을 담당하는 치안의 전문가들을 뽑기 위한 대학이기 때문에 그 장래 포부는 단순하게 경찰관이 되겠다는 우수한 경찰관이 되겠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일단 위치까지 도달해서 공직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총괄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걸 구체적으로 적어 놓으시는 게 장래 포부입니다. 기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여러분들의 일단 능력이나 아니면 기대치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 어떤 항목을 마지막 배치에 집어넣어서 토탈 5개 항목으로 여러분들이 기술하는 게 바로 자소서입니다. 이렇게 되면 다 끝난 것 같지만 하나하나 항목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항목별로 지원 동기는 어떻게 구성하는가 라고 할 때 우리가 첫 번째 일단 요구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자, 새로운 신학, 입학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나 학과에 대해서 왜 지원했는지를 쓰는 거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학에 썼기 때문에 당연히 그 학교에 대한 이미지는 긍정적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로 풀어내면 너무너무 쉬운데, 근데 경찰대는 아니죠. 편입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왜 지원했는지를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왜 편입학을,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대표적인 게 뭐겠습니까? 내가 지금 멀쩡히 다녔던 대학을 자, 뿌리치고 새로운 일단 편입이란 어려운 과정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험난한 길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험난한 길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전적대학과 왜 내가 전적대학의 커리어를 자, 일단 쉽게 말하면 포기하고 새로운 자, 도전을 하게 됐는지를 분명히 명시하는 게 바로 지원 동기에서 그게 드러나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죠? 쉬운 항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대학을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왜 내가 경찰대학으로 변경했는지에 대해서 적절하게 기술하는 게 중요한 지원 동기에 꼭 자, 요구되는 항목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지원하는 대학이 바로 위에 있는 것처럼 새로운 입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자소서라면 내가 처음으로 지원한 학교고요. 그동안 선호했던 대학이고요. 내 능력과 자, 일단 앞으로의 취지에 걸맞는 학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기술하면 간단한 건데, 근데 편입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선택했던 학교를 일부 포기하고 다른 학교를 지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변경 사유를 명확하게 일단 여러분들이 제시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자, 이 항목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적절하게 내가 이뤘던 성과인 전적대학에 대한 모든 가치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그거 나름대로 효능성 있고 가치가 있지만 더 좋은 가치고 내 궁극적인 목적인 경찰대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과 취지가 드러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게 자, 여러분들이 요구할 수 있는, 그러면 지원 동기는 여러분들이 경찰대에 영감을 얻은 아니면 원래 경찰대에 지원했을 사람이지만 처음에 실패했던 그 과정,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이런 걸 에피소드 삼아서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내 염원을 기원하셔야 되죠. 그죠? 이걸 지원 동기로 여러분들이 집어넣어야 됩니다. 자, 아까 함부로 지원 동기에 대해서 함부로란 좀 어폐가 있지만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셔가지고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지원했습니다. 투로 쓰시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지원했는지에 대해서 전적대학에 대한 과정을 간단히 적고,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일단 모든 항목마다 여러분들의 지위나 위치 이런 거 일단 기록하시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아니면 기타 여러분들이 신분과 지위와 명, 일단 뭐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드러날 수 있는 항목을 노출시키면은 매우 큰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런 거 피해가면서 하나하나 기술하시니까 지원 동기는 제일 중요한 항목이기도 하고 제일 어렵기도 합니다. 의외로 내가 왜 지원하게 됐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작정 자소서를 쓰시는 게 아니라 한번 좀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가 왜 진짜 경찰대를 지원하게 됐지? 그리고 내가 왜 편입을 준비하게 됐지? 내 개인의 영달을 위한 건가? 물론 개인의 어떤 뭐 성취 욕구나 아니면 개인의 어떤 뭐 일단 영달을 위한 목표가 나쁜 거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경찰대는 때로는 취한의 어려운 과정에서 자기의 안위와 때로는 생명까지도 내던질 정도의 소명의식이 있어야 되죠. 그죠? 분명히 직업관이 달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 양식도 단순하게 개인의 목적을 위한 게 아니라 국가관과 연결돼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일단 전반적인 흐름으로 집어넣어야 되니까 사실 쉬운 항목은 분명히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항목은 특별활동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뭐 학과 공부도 중요하지만 사실 개인적으로 내가 경찰대는 뭐 여러 가지 뭐 육체적도 마찬가지고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이 균형적으로 일단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역량을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특별활동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뭐 일단 어떤 스포츠 근데 뭐 스포츠를 통해서, 왜냐하면 경찰관은 기본적인 체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개인적인 일단 체력적인 훈련을 통해서 문무에 대한 균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을 집어넣거나 등등을 통해서 특별활동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일단 대학의 학과 공부만 한 게 아니라 때론 이런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개인의
경찰관의 자질을 키웠다는 부분을 집어넣으셔야 되죠. 역시 에피소드야. 그죠? 얼마나 적절한 에피소드가 드러나야 됐느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특별활동의 부분을 채울 수 있다고 봅니다. 너무 까다롭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보냈던 그동안에 일단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활동을 한번 역추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게 조금 곤란한 점이 뭐냐면 자, 2019년 이후에 벌써 뭐 4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라고 불리는 악조건이 지금 자, 발목을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대면으로 진행됐던 시간이 꽤 길었기 때문에 개인의 특별 활동이 꼭 야외 활동은 아니지만 사람과 대면할 수 있는 활동들이 자꾸 줄어들면서 특별 활동의 부분을 쓰기가 좀 힘든 분들이 있는데 이건 좀 더 연구하셔야 되죠. 꼭 제가 요구하는 야외적인 스포츠 활동이 전부가 아니라 때로는 뭐 일단 대인적으로 뭐 비대면도 좋아요. 그죠? 다양한 사람들과 온라인을 통해서 어떻게 접촉했고 사람들의 사고를 어떻게 읽어냈고 사람들의 범죄 의식이 무엇이라는 것도 읽어낼 수 있고 하나의 예시인데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기술하셔야 되겠죠. 그죠? 특별활동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약간은 고전적인 일단 질문이기도 합니다. 인생관을 물어보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뭐 나이가 조금 천차만별이겠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20대 초반이라고 간주한다면 20대 초반에서 자기가 여태까지 살았던 시간을 되돌려보는 게 바로 인생관인데 어떤 가치 아니겠습니까? 나는 가치를 뭐에 두고 있다는 걸 분명히 적어 놓으셔야 되는데 항목이 두 개입니다. 자신의 장단점도 같이 기술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인생관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장단점을 적절하게 표출해야 되는데 두 개를 같이 집어넣다 보니까 사실 너무 전문적으로 디테일하게 적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내 가치는 이건데 그 이유는 무엇이란 걸 근거로 쓰셔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게 너무 지엽적이고 사적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은 어디를 지원하시는 겁니까? 공직의 입장에 서 있는 바로 경찰관에 지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경찰관이 지내야 될 덕목을 머릿속에 일단 여러분들이 자 어느 정도 내재되는 상황에서 드러내셔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인생관은 그거에 걸맞는 인생관이 되어야 되겠죠. 타인의 괴로움이나 고통이나 아니면 불안정성이거나 무질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 가치에 일단 인생관에 녹아서 일단 표출하면 좋겠죠. 그죠? 공직간에 어울리는 자 공직에 임할 수 있는 또 경찰대에 지원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라면 자 최소한의 뭐 가치관이 나만 잘 먹고 잘 살다가 아니라 타인, 국가 또는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을 여러분들의 인생관에 녹아드는 게 방향성에 조금 더 적합할 수 있겠죠. 근데 까다로운 건 자신의 다 한번 되돌아보라는 성찰적 의미가 장단점입니다. 솔직하게 쓰셔야 되겠는데 단점을 너무 치명적으로 쓰시면 안 되겠죠. 조직과 어울리지 않는다. 나는 외톨이다. 이런 게 아니 이렇게 쓰시면 안 되겠지. 그죠? 비록 그런 기미가 좀 보인다 해도 이거는 개선의 여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는 항목상의 일단 분량의 한계가 있으니까 뭐 다양하게 적으시는 게 아니라 때로는 장점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중요한 장점이 되면 너무 좋아요. 아무래도 경찰관은 조직과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관료 조직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타인과의 관계가 중요하고요. 팀워크가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장점에 대해서는 그걸 염두에 두고 꼭 그게 정답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장점이라고 얘기하는 건 자기의 조직 속에서 제대로 묻어날 수 있는 부분을 얼마나 제대로 표출하느냐. 이런 게 중요한 장점이 될 수 있겠죠. 팀워크에 대한 헌신, 팔로우십에 대한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을 장점으로 기술하시면 좋고요. 단점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너무 치명적인 건 안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내가 단점이지만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돼요. 그죠? 그래서 장점하에 나올 수 있는 자 같이 연결되어 있는 단점을 끄집어내면 되겠죠. 장점이 너무 높다 보니까 생길 수 있는 이거의 부수적인 단점을 뭐 그렇게 묶어서 기술하셔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그죠? 어쨌건 단점을 적으실 때는 요령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단점을 여러분들이 기술하지 않습니까? 너무 열정적이어서 타인들이 조금 일단 나를 대할 때 조금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만약 이걸 단점으로 적어놨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개선할 수 있는 자기의 여태까지 단점을 그대로 방치하면 정말 단점이 돼버리지만 나는 이걸 내 성찰
또는 자기 발전의 하나의 원동력으로 삼는다면 단점을 그냥 허술히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단점을 토대로 해서 나는 발전의 도약으로 삼겠다 하는 분들은 이걸 이후에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여지까지도 마무리 짓는 문장이 좋겠죠. 이러다 보면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 자기의 노력도 자 일부 기입하게 되니까 나름대로 구조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는 글이 됩니다.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그죠? 그래서 경찰대 자소서는 우리가 수시에서 썼던 자소서의 양식과 또는 그 내용과 너무 달라도 크게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항목입니다. 장래 포부에 대해서 어느 시점까지고 포부는 뭘 의미하지 이걸 분명히 적어놔야 돼요. 그죠? 포부라고 얘기했습니다. 포부라고 얘기하는 거. 포부라는 표현 다 아시죠? 말 그대로 내가 원대하게 기계를 보일 수 있는 앞으로 그 조직, 즉 경찰 조직에 들어가면 나는 어떤 일을 주로 하고 싶다. 그러니까 장래 계획을 얘기하는 건데 조금 더 원거리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까지 뭐 이걸 어떤 분들은 좀 체계적으로 다룬 분들도 있어요. 10년 이후엔 뭐가 되고 20년 이후엔 뭐가 되고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10년 단위로 끊을 수도 있지만 꼭 그게 능사는 아니고요. 포부라고 얘기했으니까 대한민국 치안에서 특히 어떤 부분에 전문가가 되고 싶다든지 이런 걸 자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경찰대에 관심을 갖고요. 우리나라 치안과 보안에 관련된 관심이 높다는 걸 드러낼 수 있는 포부적 의식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들이 어느 시점이라고 얘기하는 게 단지 10년 후에 또는 20년 후에 이런 과정과 단계별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으셔도 좋지만 어느 정도 시점까지를 여러분들 그러니까 너무 단기간이 아니고요. 어느 정도 10년 이상의 어떤 시점까지를 내가 장래 어떤 계획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요구하는 건 직급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자, 뭐 총감이 되거나 이런 직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자 일단 경찰에 봉직하면은 최소한 어느 분야에서는 자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의 능력가가 되고 싶다. 그러니까 이거는 경찰 조직 자체가 엘리트 조직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 이들의 목표도 상당히 하이 클래스겠죠. 그죠? 그러니까 단순한 직급적 자 승진을 목표로 하는 포부가 아니라 일에 대한 포부가 돼야 되겠죠. 어느 필드에서 나는 뭐 마약이 우리나라에 요새 자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평가를 받은 것처럼 경찰에서 매우 신경 쓰는 부분인데 마약에 관련된 전문가, 국제법상으로도 자 일단 전문가가 되고 싶다. 그러니까 경찰대에서도 예전에는 사시 합격생이 꽤 많이 나올 정도로 관심이 있었던 즉 법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경찰 조직도 꽤 자 일단 이 부분에 능통한 조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약에 관련된 국제 카르텔을 자 일단 직접적으로 수사하고 자 이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마약 전문가가 되겠다라는 등등의 포부의 구체적인 계획이 들어서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대략 이해되시죠? 자 마지막 활동은 자 항목은 기타 특기 사항인데 앞에서 미처 적지 못했던 왜냐하면 자 우리가 얘기하는 항목 5개가 두 장 속에 녹아 들어가야 되니까 때로는 하고 싶은 말을 위에서 하지 못할 수도 있죠. 그걸 남겨놓고 쓰시는 거야. 그죠? 특기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특별히 기록할 수 있는 어떤 사항을 나는 여기에서 더 적고 싶다. 그러면 본인의 능력이나 아니면 앞에서 적었던 지원 동기에서 미처 밝히지 못했던 본인의 특기적 사항이거나 그죠? 특별히 기록할 수 있는 어떤 자기의 신변에 관련된 어떤 특징을 자 적어 놓으셔도 좋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자기가 왜 경찰관에 적합한지를 별도로 기록하셔도 좋고 등등으로 자 이거 마지막 부분은 조금 더 유연한 부분으로 총괄적으로 쓸 수 있는 항목이니까 좀 넓게 기억하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야 근데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항목마다 하나하나 판단해야 되지 어느 정답 속에서 이게 유일한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 항목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화되는 항목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대략 자소서의 5개 항목인데 물론 시간 관계상 제가 드리는 설명이 충족이 분명히 안 될 겁니다. 그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써야 될지 이 고민은 여전할 텐데 일단은 먼저 첫 번째보다 5개 항목을 암기하실 게 아니라 5개 항목에 들어갈 수 있는 에피소드와 사건과 내 히스토리, 즉 역사가 무엇인지를 쭉 한번 되살려 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작정 지원해서 그럴듯한 에피소드를 만드는 게 때로는 합격할 수도 있지만 그게 사실 여러분들의 진정성, 나중에 면접에서도 그게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고로 자 진실을 토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해석 여지에 따라서는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발전해서 내용을 기록하시는 것도 자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건과 에피소드를 먼저 풍성하게 내가 인지하면서 배치할 것. 그죠? 이게 기본적인 항목입니다. 자소서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런데 경찰대는 학습 계획서를 요구합니다.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들은 전적이 있잖아요. 그죠? 전적이 있잖아요가 아니라 전적이잖아요. 그죠? 전에 지금 적을 두고 있는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경찰대로 편입으로 성공하면은, 그런데 경찰대가 제일 불안한 게 뭘까요? 처음에 신입했던 처음에 들어왔던 자 일단 학생들을 1년부터 처음부터 1학년 때부터 쭉 가르쳐 왔던 과정과 갑자기 여러분들이 편입해서 들어간 과정에서 이 자연스럽게 경찰대 특정한 학과에서 녹아 들어갈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그런 준비를 보여줘야 됩니다. 단순하게 경찰대에 들어갈래요 하는 목표가 아니라 경찰대에 들어가고 나서도 나는 이런 구체적인 공부 계획이 있다. 이걸 보여주셔야 돼. 쉽게 말하면 자, 경찰대학 본부에 관련된 분들을 안심시켜주는 게 하나의 중요한 목적이겠죠. 우리 조직에서는 이 친구가 편입에 들어와도 잘 적응하고 학습도 잘 따라갈 수 있어 라고 하는 부분을 전적대학과 비교하면서 쓰셔야 될 부분인데 자, 항목마다 보십시다. 자, 작성 항목은 바로 들어가시면 성장 과정과 교육 배경인데 앞에서 비록 기록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자소서 항목이기도 해요. 그죠? 성장 과정과 교육 배경은 과거의 전통적인 자소서의 1번 항목이 성장 과정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경찰대는 아직도 학습 계획으로 돌렸지만 이 내용은 자소서의 형식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난 누구의 어머니와 누구의 아버지 밑에 태어난 이런 고루한 자 일단 문장을 쓰면 아니 되고요. 성장 과정은 특징적인 걸 딱 끌어내시는 거야. 어떤 거에 일단 내가 공직사에 눈을 떴던 중요한 사건이 됐다. 자, 경찰들의 쉽게 말하면 호루라기 소리를 듣거나 아니면 뭐 TV 프로그램에서 경찰 뭐 일단 관련된 여러 가지 자 드라마나 아니면 영화를 볼 때 이게 어떻게 매력적이었는지를 그러니까 성장 과정은 내가 어느 초등학교 그다음에 어느 중학교 등등 나와서 어떻게 이걸 자 고지고대로 적는 게 아니라 중요한 포인트 위주로 잡으시고 내가 경찰대를 지원할 수 있는 중요한 동기가 됐다는 것도 일부 설명하면 너무 좋죠. 그리고 이거에 대한 교육 배경에 관련돼서 내가 어떤 교육을 받아왔고 이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자소서 항목입니다. 학습 계획보다는 자소서의 내용을 일부 자 일단 확장해서 설명하는 내용이겠죠. 그죠? 자, 두 번째 항목 관심 학문 분야인데 이제부터 학습 계획에 대한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탄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전적에 관련된 과 또는 전공에 관련된 부분과 더불어서 시너지를 보여야 돼. 앞으로 내가 이쪽 학문에 범죄 심리학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럼 관련된 학자들 조금 공부하셔가지고 그동안 평소에 느꼈던 범죄 심리학자에 관련된 내용을 일부 기술에도 좋고요. 관심 학문 분야에 대해서 아니면 자 테러에 관련된 부분을 물론 국가 정보 일단 정보원이 따로 있지만 자 우린 경찰 조직에서 대테러에 관련된 일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난 이쪽에 테러리즘에 특히 네오테러리즘, 신테러리즘에 관련해서 관심이 있다 등등으로 자기의 관심 부분을 분명히 언급하고요. 이런 정도의 내가 자 공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근거를 쭉 대시면 되겠죠. 그렇죠? 구체적으로 쓰셔야 되는 부분이 자 학습계획서. 그러니까 이거는 왜 써야 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순하게 그냥 자 경찰대에 학교 레벨과 더불어서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지원하지 않은 걸 공부에 대한 이 의욕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자 의심을 지워버리는 게 역할이에요. 학습계획서는 나는 충분히 역량되고요. 들어와서도 조직에 잘 녹아 들어가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목표가 경찰대에서 나중에 경찰관이 되고자 하는 자체보다는 그 전부터 내가 경찰대에서 공부한 여러 가지 과정과 자 학문을 일단 수학하고 자 발전시킬 목적으로 기술하시는 거니까 관심 학문 분야도 역시 중요한 항목은 분명합니다. 연구 많이 하고 기록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더 구체적인 게 바로 뭐냐면 이게 일단 재직 경찰관과 조금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요게 차이가 있는 거죠. 전적대학의 전공과의 자 일단 학문적 관련성 및
연계 발전 방안. 그러니까 전적대학에 있었던 경험을 버리겠다는 의도가 분명히 경찰대는 아니에요. 편입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전적대학에서 공부했던 성과를 그대로 경찰대에 녹아서 시너지를 보여가지고 오히려 경찰대 처음부터 일단 신입생으로 들어와서 공부한 친구들보다 훨씬 더 역량을 더 보일 수 있다는 신뢰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죠? 전공과의 학문적 관련성 및 경찰대 와서도 과거에 공부했던 부분을 절대로 버리지 않고 시너지를 통해서 조금 더 같이 결합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으로 공부해야 된다는 거 분명히 일단 구체적으로 그죠? 관심 학문과 때로는 겹칠 수도 있지만 에피소드의 성격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전공대학의 전공과 자기의 학문적 관련성 부분을 구체적으로 역시 에피소드 삼아서 기술하셔야 되고 그죠? 여기에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그동안 전적대학에서 공부했던 여러 가지 커리어 그리고 여러 가지 경험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먼저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정리한 다음에 결합하시면 되겠죠. 학습계획은 그렇게 세 번째 항목을 처리하셨고 네 번째는 구체적인 거 또 한번 말씀드리면 학습 목표와 계획입니다. 뭘 의미하냐면 편입이라고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1학년 때부터 4년을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짧은 시간밖에 여러분들이 경찰대에 생활할 수 있는 다른 신입생이 일단 치러왔던 과정보다 절반을 커트해가지고 나머지를 일단 여러분들이 압축적으로 보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시간 동안에 나는 어떤 공부를 그러니까 이거는 학교 경찰대학 홈피를 뒤져가면서 여러분들이 학습 목표를 다시 한번 재설정하셔야 되죠. 그죠? 들어가서 내가 어떤 노력으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계획하에 추가적으로 무엇을 덤으로 공부를 할 거지 의욕을 일단 분명히 보여줘야 되고 그죠? 주어진 커리어에 만족해가지고요 그냥 수동적으로 따라가겠다는 얘기 아니라 때로는 이런 학문에 우리나라에 없는 범죄 심리학 쪽에서 어떤 부분이 좀 미약한데 이 부분을 난 따로 그죠? 일단 외국에 있는 원서를 통해서 공부하겠다는 이런 여러 가지 본인의 추가적인 계획까지 다 결부해서 집어넣으셔야 되고 그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수동적이지 않다는 걸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역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항목을 생각나는 대로 적다가 미스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여러 배경적인 내용을 토대로 축적하셔야 되니까 정보들을 조금 더 결합할 수 있는 부분이 이 항목입니다. 마지막 항목은 기타 특기 사항이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도 자소서에 있는 거와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학습 계획에서 추가적으로 뭐 이런 걸 적는 거 적어도 좋아요. 그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빈치형 일단 인간형이 현대사회에서 특히 공직자에 요구되는 항목 아니겠습니까? 나는 주구장창 경찰관으로서 치안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국민들과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 경찰관이 되고자 인문적 지식도 조금 더 많이 공부하고 싶은 거죠. 그죠? 그래서 뭐 미술에 대해서도 음악에 대해서도 뭐 한류가 워낙 강하니까 한류를 문화학으로 공부하고 싶다. 그래서 일단 치안으로서 치안 담당하는 경찰관이 국민들한테 조금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접근하기 힘든 그런 모습이 되니까 조금 더 소통, 커뮤니케이션학을 공부해서 어떻게 국민들과 대민 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자기가 평소에 봤던 경찰관의 인식과 조금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이런 식으로 제안하는 거지 그죠? 기타 다른 걸 조금 더 노력하고 공부해서 조금 더 대민적인 친근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경찰관이 되고자 하는 욕구를 드러내는 거죠. 대략 이해되시겠습니까? 학습계획서의 5가지 항목입니다. 지금까지 드렸던 설명은 자소서와 학습계획서에 대한 간단한 팁인데 팁이라고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들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린 거예요. 그죠? 그러면 충분히 자소서에 대한 능력이 개인적으로 혼자 써도 다 능력이 있는 것들이 일단 능력이 있는 부분이란 걸 제가 다 이해는 하는데 혹시 자소서가 자기가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정확하게 또 학습계획서가 말 그대로 그냥 정교하게 쓰여진 게 아닐 수도 있고 때론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일단 타인들과 이게 접촉을 하셔야 돼. 너무 당연한 겁니다. 경찰대 첫 번째 허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허들을 잘 넘어가야지 다음 일단 필기시험이나 아니면 나중에 추후에 보는 면접까지도 순탄하게 다 이어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정교하게 천천히 일단 파악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핀트가 벗어났다고 생각하면 늘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멘토가 필요한 거죠. 그죠?
자, 일단 자소서 5개, 학습계획서 5개는 계속 피드백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항목마다 조금, 자, 분량을 어떻게 조절해야 되지? 에피소드를 어디에 배치해야 되지? 이 의미를 어떻게 재해석해야 되지? 문장은 어떻게 꾸며야 되지? 그리고, 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전달력 있게 표현을 써야 되지? 이런 하나하나가 사실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버거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 마이피스에서 준비했던 편입 프로그램에 의해서 혹시 여러분들이 뭐 여러 군데 일단 뭐 자소서에 대한 부분은 워낙 도움을 줄 수 있는 데가 많기 때문에 다 받으시되 혹시 뭐 여러분들과 자,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흥미를 더 느끼시거나 도움을 받을 필요를 일단 느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 학원들을 일단 여러분들이 내방하시거나 아니면 연락 주시면은 그거에 대한 상담을 기꺼이 해드리겠습니다. 그죠? 부디, 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편입, 자, 일단 얼마나 힘든 과정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잘 버티셨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셔가지고 자소서, 필기, 이후의 모든 과정까지 순탄하게, 그래서 우리나라에 멋있고, 자, 든든한 경찰의 치안을 담당할 수 있는 경찰관이 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죠? 그동안, 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김중일 교수입니다. 고맙습니다.